거북섬 논란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 거북섬 논란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후보의 시흥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그때 시흥시장하고 제가 그 업체들을 꿰어가지고 경기도로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그죠?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이제 잘 되고 있는 곳이다. 내가 잘한 것이다. 행정가로서의 나의 능력을 발휘했던 곳이 바로 거북섬 내에 있는 그 파크가 자신의 치적 사업이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는데 이거 나 굉장히 잘하는 거야, 나 자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기 지금 공실률이 장난이 아니다. 87%나 공실률이다. 87%가 외면하고 이걸 지금 치적으로 자랑할 것이냐? 그리고 거북섬은 호텔 경제학의 현실팔이다.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주변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 이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북섬. 많은 사람들이 거북섬이 과연 뭐야? 이 거북선도 아니고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구전의 변호사님, 거북섬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 시흥시 시화에 있는 건데 네. 여기에 인공섬을 조성했습니다.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거북이가 위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모양처럼 이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북섬이라고. 영상 나오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저게 복합 해양 레저를 해서 주변에 이제 인구가 유입되면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 이래서 과거부터 진행이 되었으나 네. 사실 예측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조성한 거에 비해서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맞고, 네.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웨이브 파크를 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뭐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안 되던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업자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했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외부의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이제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근데 결국은 분양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고서 나갔는데, 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안 오고 저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분양받은 거에 뭐 반의 반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지고 네.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뭐 파산하고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대표적인 뭐 이게 분양 사기 사례 아니냐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조명됐던 내용들도 많이 접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 웨이브 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되겠지 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저 웨이브 파크 이후에 기대감 같은 거를 가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를 내줄 때 예측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적어도 치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웨이브 파크 기공식에 참석했던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저 스포츠 시설이 아마 새로운 산업에 그야말로 첨단을 아마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인들, 또 여기에 연관된 많은 분들께서 또 기회와 이익을 얻고, 이것이 또 지역 경제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새롭게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의 장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행복한 삶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실률이 무려 87%나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웨이브 파크에 투자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 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거기가 꽤 고용 규모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인실이 한 90% 가까이 될 거예요. 나머지 뭐 일부 좀 영업을 하고 있어도 또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또 유치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람삼아 얘기한다는 게 좀 무책임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죠.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어떤 대책 뭐 이런 것도 없이 유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북섬 내에 있는 웨이브파크 투자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을 본인이 치적인 것처럼 그리고 본인의 워딩 중에도 나 지금 자랑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이게 제2의 커피 원가 120원 공방 그리고 제2의 호텔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학 대변인님. 네. 이게 2019년 5월 달에 기공식을 한 거고요. 2018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서 저 거북섬이 조성을 해놨는데 네. 아무런 수요 창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자 해가지고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시점이 좀 중요해요. 네. 19년도 5월 달에 기공식을 했는데 2020년도에 뭐가 왔죠?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굉장히 큰 위기가 왔던 것이고요. 그 여파가 이제 계속 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좀 이렇게 접하지 못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게 들리셨던 국민들도 꽤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네. 지금 지금 대한민국 내수 경제 자체가 완전히 거의 죽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공실률 같은 거, 상가 공실률 같은 거는 13%에 지금 달한다는 최근에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만 넘어가도요. 지역 경제 상권이 완전히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이제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것들도 뭐 유의미할 수 있다 보지만 이걸 넘어서서 결국엔 그 대안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이러한 것들의 좀 대안이 보다 더 깊숙하게 좀 논의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공방 벌이는 목소리도 꽤 많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도 이게 지금 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북섬 사업은 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지정됐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때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는 것이지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유치하거나 지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거북섬이라고 썼다가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라고 일단 다시 쓰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임승호 대변인님. 저는 이재명 후보님의 저 수석 대변인 이제 경제를 하시고 우리 이동학 대변인 같은 분들 훌륭하신 분 선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네. 이동학 대변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만 민주당이 말했어도 더 이상의 확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또 한번 기싸움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의 S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가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거북섬을 이재명 후보가 매립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먼저 나와서 웨이브파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실패한 사업인데 왜 그걸 들고 나왔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봤을 때 네. 저것이 의미하는 것은 웨이브파크라는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SNS에 저 한 꼬투리를 이제 문제 삼아서 국면 전환을 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요. 고발까지 해가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저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대변인들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사과하시면 됩니다.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120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기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착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더 논의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또 고발까지 고소까지 또 허위사실 공표죄 본인들은 뭐 물론 당선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고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는 또 쓰는 거 보면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에게 있어서 말과 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후보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SNS에 저는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책들을 일일이 이렇게 다 찾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없으시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북섬과 웨이브파크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거북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또 남경필 지사 시절에 개발이 된 것이고 네. 그것이 너무나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된 방안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해서 웨이브파크를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뭐 이동학 최고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흥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더 유치해서 더 이 지역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시흥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관광 발전 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업적으로 남기는 것, 성과로 남기는 것, 이것이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